여러분 요즘 눈이 자꾸 침침하고 피로하지 않으신가요? 책을 읽거나 TV 볼 때 눈이 뻑뻑하고 초점이 안 맞는 느낌 느끼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땐 대부분 노안 때문이라 생각하죠. 근데 말입니다. 혹시 조명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명 하나로 눈 건강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 지금 보신다면 눈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해 도움되는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정입니다. 65살이고요. 안과병원에서 간호사로 38년째 근무 중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 눈을 돌보다 보니 눈이 침침하다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눈에 뭔가 낀 것 같아요. 자꾸 눈을 비비게 돼요. 책을 보다가 금방 포기하게 돼요. 이런 말씀 귀에 익죠. 그중 김님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올해 63살 은퇴 후 독서에 빠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책을 보면 10분도 안 돼서 눈이 따갑고 침침해서 포기하신대요. 안과에서 진료해보니 시력은 큰 문제 없었는데 환경이 문제였어요. 집안을 살펴봤더니 거실은 형광등 하나, 그것도 노란색 전구, 침실 조명은 어둡고 밝기 조절도 안 되고 책 읽는 등도 없었습니다. 결국 눈이 지속적으로 피로해진 거죠. 눈이 침침한 원인,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눈의 구조는 빛에 따라 계속 반응합니다. 밝고 안정적인 빛, 즉 좋은 조명을 쓰면 눈이 편안해지고 피로도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어두운 조명이나 색온도가 낮은 노란 불빛 또는 깜빡이는 조명은 눈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65% 이상이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고 응답한 조사도 있어요. 젊은 사람보다 눈의 조절 능력이 약해져서 빛의 변화에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특히 색온도와 밝기가 눈의 피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색온도란 불빛의 색깔을 말해요. 노란빛은 따뜻한 느낌, 흰빛은 차가운 느낌이죠. 보통 2700K 이하가 노란색, 4000K는 중간 정도, 5000K 이상은 흰색입니다. 너무 낮은 색온도는 눈이 계속 초점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로를 유발합니다. 게다가 형광등처럼 깜빡이는 조명은 눈에 자극을 줘서 시야를 흐리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도 책 읽다가 눈앞이 아른거리고 글자가 겹쳐 보인다면 조명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눈이 피로하면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잠이 잘 안 오기도 해요. 눈이 침침한 건 단순히 노안 때문이 아닙니다. 생활 환경이 눈을 피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김님의 사례처럼 집 조명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80% 가까이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혹시 아직도 낡은 형광등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어두운 전구 하나로 생활하시진 않나요? 조명은 그냥 밝히는 용도가 아닙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눈은 빛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변화, 바로 조명 바꾸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조명의 색, 밝기, 깜빡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조명의 색, 즉 색온도는 눈의 편안함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이 색온도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색이 눈에 좋은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조명의 색, 즉 색온도가 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렸죠. 이번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색온도는 쉽게 말하면 빛의 색깔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하얀 빛에 가까워지고 낮을수록 노란빛에 가까워집니다. 2700K는 노란빛, 3000K는 주황빛, 4000K는 중간빛, 5000K 이상은 하얀빛입니다. K는 켈빈이라고 읽어요. 일반적으로 따뜻한 느낌은 낮은 켈빈 수치고 시원한 느낌은 높은 켈빈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집 조명 몇 켈빈인지 아시나요? 전구 패키지나 뒷면에 색온도가 적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전구 색깔을 봐보세요. 노란빛이 강하면
아마 2700K 근처. 하얀 빛이면 5000K 이상입니다. 색온도는 단순히 분위기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의 피로와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빛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눈동자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빛의 변화에 더 민감해져요. 색온도가 너무 낮은 조명은 눈의 초점을 자꾸 조절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피로를 유발합니다. 반대로 너무 높은 색온도는 블루라이트가 많아서 눈을 자극하고 숙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럼 어떤 색온도가 가장 적당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4000K 전후가 눈의 피로도가 가장 낮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차갑지도 너무 따뜻하지도 않아서 눈이 가장 안정적으로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조명에서 책을 보면 눈이 더 많이 힘들어집니다. 또 너무 밝고 하얀 빛은 눈이 놀라거나 건조함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집안 곳곳의 조명을 색온도에 따라 구분해 보시면 좋습니다. 거실은 4000K 전후, 안정적인 중간 색온도 추천. 침실은 2700만 3000K 정도의 따뜻한 색으로 편안한 분위기 조성. 주방이나 화장실은 5000K 이상 하얀 빛으로 깨끗한 느낌과 밝기를 확보.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나누면 눈의 피로를 줄이면서 생활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실험 데이터도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한 대학 연구에서 2700K 조명 환경에서는 30분 독서 후 눈의 피로도가 60% 상승, 반면 4000K 환경에서는 단 15% 상승에 그쳤습니다. 또 5000K 환경에서는 눈의 피로도는 낮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즉 활동할 때는 4000K가 적당, 휴식할 땐 2700K가 안정적이죠. 김님도 조명 교체 후 책을 10분 이상 보기 힘들던 게 30분 넘게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전에는 책 2페이지 넘기면 눈이 뻑뻑했는데 지금은 한 챕터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다며 매우 만족하셨어요. 여러분도 조명만 잘 조정하셔도 눈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온도 확인 이제 꼭 해보셔야겠죠?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색온도 조절 가능한 스마트 전구도 있습니다. 앱으로 쉽게 조절 가능하고 아침엔 밝은 색, 저녁엔 따뜻한 색으로 자동 설정도 가능하죠. 자녀분들께 한번 부탁해 보세요. 스마트 전구 하나로도 생활이 정말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밝기 이야기해 볼까요? 조명의 밝기, 즉 조도도 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색온도가 적절해도 너무 어두우면 눈이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조명의 밝기, 조도 기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점검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조명의 색, 즉 색온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죠. 이제는 조명의 밝기, 바로 조도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조도는 눈의 피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도는 럭스라는 단위로 측정됩니다. 빛이 어느 정도의 세기로 얼마나 넓게 퍼지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입니다. 밝으면 밝을수록 눈이 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밝아도 눈이 아프고 너무 어두우면 눈이 초점을 맞추려고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적절한 조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공간에 어느 정도 조도가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거실 같은 공간은 100에서 300럭스가 적당합니다. 너무 어두우면 걸려 넘어지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너무 밝으면 눈부심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침실은 조금 더 낮아도 됩니다. 100럭스 이하로 조도 유지하면 눈의 자극이 줄어들고 숙면에도 도움됩니다. 반면 독서나 작업을 위한 공간은 400에서 600럭스가 필요합니다. 책을 읽을 때 이보다 낮으면 글자가 잘 안 보이고 눈이 금방 피로해지죠. 김님도 책을 읽다 보면 눈이 금방 침침해진다고 말씀하셨죠? 집 거실 조도를 측정해 보니 불과 120럭스였습니다. 책 읽기엔 너무 어두운 수준이죠. 실제로 측정하니까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 후로 독서등 하나 추가하고 400럭스 이상 확보되자 10분 넘기기 힘들던 독서가
30분, 40분도 무리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눈은 주변 환경에, 빛 밝기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집의 조도 한번 측정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럭스미터 앱 설치하면 바로 측정 가능합니다. 전구에서 조금 떨어진 책상 위, 식탁 위에서 측정해 보면 실제 눈이 받는 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둡다면 전구의 와트를 높이거나 스탠드 조명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조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천장에만 조명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고 책에 반사돼서 눈이 더 피로해집니다. 이럴 땐 조명을 옆이나 뒤쪽에서 비추는 게 좋습니다. 빛이 눈을 직접 때리기보다 책이나 물건을 밝히도록 배치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또 다른 사례 소개드릴게요. 정 어르신은 신문 보실 때마다 안경을 써도 글자가 흐렸대요. 안과 검진도 받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조도를 보니 100럭스 정도로 낮았고 신문을 보는 위치는 빛이 비껴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독서등을 추가하고 의자 옆으로 배치해 빛이 신문에 잘 닿도록 했습니다. 조도도 500럭스까지 올라갔죠. 그 후에는 눈이 훨씬 덜 피로하다고 감사하단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집도 비슷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다고 충분한 조도는 아닙니다. 밝기와 위치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동공 반응이 둔해지고 빛을 받아들이는 힘이 약해집니다. 젊은 시절보다 두세 배 더 밝은 빛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조명이 약한 겁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조도를 확인하고 나면 어떤 조명을 선택해야 할까요? 밝기 조절이 되는 전구, 눈부심 방지 처리된 등기구, 반사광을 줄이는 스탠드, 이런 제품들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처럼 눈에 좋은 조명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제품이 실제로 효과 있었는지 추천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조명의 밝기, 즉 조도가 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어떤 조명 제품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 제품 추천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첫째, 적절한 색온도, 둘째, 밝기 조절 기능, 셋째, 눈부심 방지 처리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시니어 눈에도 편안한 조명 환경이 됩니다. 요즘 시중에는 스마트 조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조명이란 리모컨이나 앱으로 색온도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4000K 색온도에서 시작해 2700K까지 따뜻한 빛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5000K 이상으로 밝은 하얀 빛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밝기도 10단계 이상으로 세밀하게 조절돼서 독서할 때, TV 볼 때, 잠자기 전 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밝기 조절 가능한 LED 플로어 램프입니다. 이 제품은 눈 높이에서 간접적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눈이 직접 빛을 받지 않아 피로도가 확 줄어듭니다. 또 하나, 눈부심 방지 필터가 있는 독서등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전문가들은 LED 조명 중에서도 플리커 프리, 즉 깜빡임 없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플리커가 심한 조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을 계속 긴장하게 해서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요즘 제품 포장지나 설명서에 플리커 프리 또는 무플리커라고 적혀 있으면 이걸 고르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 어르신은 딸의 권유로 4000K 스마트 전구로 집안 전체 조명을 교체하셨습니다. 기존에는 형광등이라 깜빡임이 심하고 색도 누렇게 떴다고 해요. 변경 후 달라진 점은 첫째, 눈의 피로가 확연히 줄어들고 둘째, 책이나 신문을 더 오래 집중해서 볼 수 있었다는 점. 셋째, 밤에 눈이 따갑지 않아 잠자기 전까지도 편안하게 독서 가능. 넷째, 밝기 조절로 무드 조명까지 가능해져 생활의 질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을 방문했던 저도 그 변화가 체감됐습니다. 조명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전체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박 어르신의 표정이 편안해졌어요. 또 다른 사례, 인천에 사는 이님은 직접 전구를
구매하실 땐 어려움을 느끼셨는데 자녀가 대신 인터넷으로 눈 건강 LED 전구를 추천해줬다고 합니다. 3000만 4000K 조절 가능, 밝기도 단계별 조절 가능, 무플리커 기능까지 있는 전구였죠. 설치 후 하루 독서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50분으로 늘었습니다. 예전엔 눈이 뻑뻑해서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이젠 한참을 집중할 수 있어 책 읽는 즐거움을 다시 찾았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도 기존 전구에서 눈 건강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전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집 안등기구 소켓이 표준 26인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LED 전구는 26입니다. 둘째, 밝기 조절 기능이 있는 스위치와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존 스위치가 조광 기능 없으면 최대 밝기로만 작동하거나 깜빡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직접 설치 어려우시면 가까운 조명 가게나 자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설치가 쉬운 제품도 많지만 처음이시라면 도움받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팁, 천장 조명만 밝히지 말고 플로어 램프나 스탠드 조명을 같이 배치하세요. 조명은 높이와 방향도 중요합니다. 눈보다 높은 위치에서 간접 조명을 비추는 게 훨씬 눈이 편합니다. 그리고 전구만 바꿔도 분위기와 밝기 모두 달라질 수 있으니 무조건 등기구 전체를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오래된 형광등은 무조건 교체 권장드립니다. 형광등은 플리커가 심하고 눈부심이 강해 시니어 눈에는 더 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눈에 좋은 조명을 고르는 법, 그리고 추천 사례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집 조명 환경을 직접 점검해보고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 단계에서 눈 건강에 좋은 조명 제품을 추천해드렸죠. 이번에는 직접 우리 집 조명 환경을 점검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로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체크, 전구의 색 온도를 확인하세요. 전구 포장이나 본체에 2700K, 3000K, 4000K 같은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2700K는 노란빛, 3000K는 주황빛, 4000K는 중간빛입니다. 거실이나 공부방엔 4000K 전후가 적당합니다. 침실엔 2700만 3000K로 눈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숫자가 없거나 형광등이라면 교체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체크, 조명의 밝기를 확인하세요. 스마트폰 앱에서 럭스 측정기를 설치하세요. 라이트미터, 럭스미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식탁 위, 책상 위에서 밝기를 측정해 보세요. 독서 공간은 최소 400럭스, 거실은 200럭스 이상, 침실은 100럭스 이하가 좋습니다. 생각보다 어두운 집이 많습니다. 수치가 낮다면 전구 밝기 높은 걸로 교체하거나 플로어 램프 추가하세요. 세 번째 체크, 조명의 위치와 방향입니다. 천장등 하나로만 전체를 밝히는 집이 많아요. 이럴 경우 그림자가 생겨서 눈이 더 피곤해집니다. 플로어 램프나 스탠드를 옆에 두고 옆에서 빛을 비추면 훨씬 눈이 편안합니다. 특히 책상 조명은 글씨 위쪽에 빛이 고르게 닿도록 해야 해요. 눈에 직접 빛이 오면 피로가 더 심해집니다. 네 번째 체크, 전구의 깜빡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깜빡임도 눈을 계속 자극합니다. 형광등이나 저가 LED는 깜빡임이 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전구를 비춰보세요. 화면에 줄이 보이면 플리커가 있는 조명입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교체하세요. 플리커 프리 LED라고 적힌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체크, 조명의 색이 전체 공간에 잘 어울리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거실 전체가 노란 전구면 편안하긴 해도 활동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작업하거나 글을 읽는 공간엔 4000K 이상의 전구로 색을 조금 더 차갑게 해보세요. 눈이 덜 피곤합니다. 여섯 번째 체크, 스위치의 밝기 조절 기능입니다. 디머 스위치라고도 하죠. 스위치의 밝기 조절 기능이 있으면 시간대에 맞춰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구가 디머 기능과 호환되진 않아요. 전구 포장에 디머 가능이라고 적힌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 6가지 항목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1. 색온도 확인하기. 2. 조도 측정하기. 3. 광원 위치 조절하기. 4. 깜빡임 점검하기. 5. 조명색 배치 확인하기. 6. 밝기 조절 여부 확인하기. 이 리스트만 따라 해보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눈에 편한 환경이 됩니다. 김님 집도 이 체크리스트대로 하나씩 점검하셨어요. 전에는 밤마다 눈이 따가워서 눈물까지 나셨는데 조명 몇 개 바꾸고 플로어 램프 하나 두니까 눈물이 멎고 책도 오래 보실 수 있었어요. 조명 하나 바꾸는 건 처음엔 번거로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눈 건강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 어떤 빛이 들어오는지 조금만 더 관심 가져보세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조명 환경 개선 외에도 눈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이제까지 조명의 색, 밝기, 제품 점검 방법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명을 잘 바꿔도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눈 건강을 오래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실천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건 조명보다 더 중요한 기초 체력 같은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건 20-20-20 규칙입니다. 미국 안과학회에서 제안한 방법이에요. 컴퓨터나 책을 20분 보면 20피트, 즉 약 6m 이상 떨어진 물체를 20초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규칙은 눈의 조절근을 이완시켜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계속 가까운 곳만 보면 눈이 긴장 상태로 고정됩니다. 하지만 멀리 바라보면 눈이 초점을 풀 수 있게 돼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 눈을 자주 깜빡이기. 사실 우리가 집중할수록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듭니다. 눈을 안 깜빡이면 건조증이 생기고 눈 표면이 손상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10분에 한 번 정도 눈을 몇 차례 천천히 깜빡이면 눈물막이 고르게 퍼지면서 피로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몸이 건조하면 눈도 같이 건조해집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드시고 카페인 음료나 단 음식은 줄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눈을 더 쉽게 마르게 합니다. 네 번째, 눈 찜질입니다. 하루 12회 정도 미지근한 물수건이나 전용 찜질팩을 이용해 눈을 5분 정도 덮어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눈 주변 근육이 이완돼서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이건 안과에서도 건조증 치료에 쓰는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실내 습도 유지하기. 습도가 낮으면 눈의 눈물막이 빨리 증발해서 건조감과 자극을 줍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면 실내 습도가 올라가고 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 바람 직접 맞을 때 조심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 올바른 식습관.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로는 비타민 A, C, E와 오메가3가 있어요. 당근, 시금치, 견과류, 등푸른 생선. 이런 음식들이 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주기적인 눈 운동. 간단한 눈 스트레칭으로 눈 근육을 풀어주세요. 예를 들면 양쪽 눈을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위 마이너스 아래로 천천히 움직이기, 둥글게 눈을 회전시키기 등 하루 두세 번씩 해주면 눈 근육이 경직되지 않고 시야가 더 편안해집니다. 여덟 번째, 햇빛 피하기. 강한 햇빛은 눈의 망막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 안경을 쓰고 햇빛을 직접 오래 바라보지 않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눈이 받는 자극이 훨씬 줄어듭니다. 아홉 번째, 수면. 충분한 잠은 눈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게 좋고 수면 전 스마트폰은 자제해야 해요. 파란빛이 뇌를 자극해 잠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열 번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 60세 이후엔 1년에 한 번 이상 눈 건강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은 초기 증상이 없어서 정기 검진으로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10가지 생활 속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조명 환경을 바꿨다면 이제 눈 건강 루틴을 만드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김님도 조명 교체 후 여기에 맞춰 눈 찜질과 20-20-20 규칙, 가벼운 눈 운동까지 병행하면서 눈 피로도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건 저희 병원에서도 늘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조명과 함께 좋은 습관이 더해질 때 눈은 정말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눈이 침침한 이유, 그 중심에 있는 조명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원인 파악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피로한 이유. 단순히 노안 때문만이 아닙니다. 조명 환경이 눈에 큰 영향을 주고 잘못된 조명은 눈을 더 쉽게 피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색온도, 밝기, 깜빡임. 이 세 가지가 눈 피로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색온도 관리입니다. 색온도는 조명의 색깔입니다. 2700K는 노란빛, 4000K는 중간, 5000K는 하얀빛입니다. 적정 색온도는 활동 공간에선 4000K 전후, 휴식 공간은 2700만 3000K가 좋습니다. 너무 낮으면 눈이 초점을 맞추려 하며 피로, 너무 높으면 블루라이트로 자극.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도의 적정 수준입니다. 조도는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 즉 밝기의 정도입니다. 럭스 단위로 측정하며 독서 공간은 40만 600 럭스, 거실은 10만 300 럭스, 침실은 100 럭스 이하가 적당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 가능하고 수치가 낮다면 밝은 전구나 보조 조명을 추가하세요. 네 번째, 조명의 위치와 방향. 천장 조명만으로는 그림자 생기기 쉬워요. 플로어 램프, 스탠드 등을 옆에서 비추도록 배치하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접 눈에 들어오는 빛보다 반사된 빛이 훨씬 덜 자극적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 선택. 플리커 프리 LED 제품을 고르세요. 포장에 플리커 프리, 무플리커 표시 확인. 눈부심 방지, 밝기 조절 가능한 전구. 스마트 전구도 활용해 보세요. 색온도, 밝기 모두 조절 가능하고 앱으로 간편하게 제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실천 체크리스트. 1. 전구색 온도 확인. 2. 조도 앱으로 측정. 3. 조명 위치 조정. 4. 깜빡임 점검. 5. 방별 색온도 조절. 6. 밝기 조절 여부 확인. 이 항목들을 한 번씩만 점검해도 눈 환경은 크게 바뀝니다. 일곱 번째, 생활 습관 병행. 조명만 바꾸면 부족해요. 눈 건강 습관도 함께 해야 합니다. 20-20-20 규칙, 눈 자주 깜빡이기, 수분 섭취, 눈 찜질, 실내 습도 조절, 눈 건강 식단, 눈 운동,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면, 정기 검진까지. 이 10가지를 병행하면 눈 건강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 사례로 본 김님, 처음엔 책 10분 읽기도 힘드셨는데 조명 바꾸고 생활 루틴을 정비하면서 하루 1시간 이상 독서도 가능해지셨습니다. 또한 이 어르신은 밝기 조절 전구로 바꾼 뒤 눈물 흘리는 일이 줄고 TV 시청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조명 환경만 조금 바꿔도 눈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구 하나 바꾸는 것부터 조도 체크, 색온도 확인, 앱 설치, 램프 배치. 이 모든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보셔도 좋아요. 자녀와 함께 스마트 전구 설치하거나 손주들과 조도 측정 놀이처럼 해보세요. 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지만 작은 실천이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한마디와 함께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까지 안내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처음엔 그냥 침침하다고만 생각했던 눈. 알고 보니 조명이 큰 역할을 하고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눈 건강을 바꾸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쯤에서 전문가 한마디 전해드릴게요. 60세 이후 눈 건강은 빛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조명은 단순한 밝힘이 아니라 눈을 쉬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도구입니다. 이 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 역시 65세를 넘기고 나니 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조명 바꾸고 나서
밤에 책을 읽을 때 훨씬 눈이 편해졌어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전구 하나 교체하는 것부터 앱으로 조도 측정해 보기, 눈을 감고 20초 쉬어보기,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채널 지혜 한 끼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릴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전구 바꿨더니 좋더라. 눈 운동 이거 해보니 편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지혜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되니까요. 끝으로 오늘의 핵심 정리 한 줄로 말씀드릴게요. 침침한 눈, 좋은 빛과 바른 습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맑게 지켜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눈에 좋은 음식 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앞 단계에서 마무리를 드렸지만 조금 더 풍성하게 담아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면 비타민이나 약부터 떠올리시는데요. 조명, 생활습관, 공간 환경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정비되면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눈은 예민한 기관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금방 반응합니다. 그래서 매일 머무는 집, 매일 사용하는 조명, 이 작은 요소가 눈의 컨디션을 바꾸는 겁니다. 김 어르신 말씀 기억나시죠? 전에는 저녁 되면 눈이 너무 따가워서 TV도 못 봤는데 지금은 밤에도 책 한 권 다 읽을 수 있어요. 조명 하나 바꾼 걸로 이렇게 삶의 질이 바뀐다는 것 놀랍지 않으신가요? 박 어르신은 불을 바꾸니 집안 분위기도 환해지고 기분도 덩달아 좋아져요. 라고 하셨어요. 눈 건강을 위한 변화지만 결국은 마음의 편안함까지 가져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꼭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를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예전 형광등 그대로 쓰시거나 어두운 방에서 생활하시는 경우 많아요. 조명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이 크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내 집 조명은 괜찮은가 생각 드셨다면 그 자체가 이미 좋은 시작입니다. 당장 바꾸지 않더라도 체크리스트 한번 꺼내서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색 온도는 괜찮은지, 조도는 적정한지, 빛이 눈을 직접 때리진 않는지, 그림자는 생기지 않는지, 깜빡임은 없는지, 이 작은 점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전구 교체가 어렵다면 플로어 램프 하나만 추가해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밝기 조절이 가능한 조명은 몸과 마음을 하루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밝고 하얀 빛으로 눈을 깨워주고 저녁엔 따뜻한 색으로 눈과 뇌를 안정시켜주죠. 이런 루틴은 시니어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나이 들수록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밝은 빛 하나로 기분이 나아지고 적절한 어둠 하나로 잠이 잘 오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이번 영상에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신다면 빛은 눈을 쉬게 하는 도구다. 이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여러분의 눈이 더 편해지고 집안이 더 따뜻해지고 삶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데 이 조명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주제에 대한 연장선 이야기로 눈에 좋은 음식 편, 눈 스트레칭 따라하기 편, 스마트 전구 고르는 법 등도 준비 중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주제부터 보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눈이 늘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처음 영상 시작할 때 기억나시나요? 혹시 조명 때문에
눈이 침침하진 않으신가요? 이 질문 하나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10단계에 걸쳐 조명과 눈 건강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눠왔습니다. 어떤 정보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 색온도, 조도 측정, 아니면 생활 습관, 하나라도 기억에 남았다면 그 자체로 성공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은정, 65세 안과 간호사입니다. 38년간 수많은 눈을 봐왔지만 이렇게 빛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본 건 저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이야기였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조명 하나 바꾸고 눈을 쉬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한 끼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이 딱 좋을 나이입니다. 왜냐고요? 이제야 비로소 내 건강을, 내 삶을, 내 공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생기셨잖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그걸 나를 위해 쓰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번 영상이 그 시작점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작지만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눈이 침침하다는 그 느낌 하나에 귀 기울여 보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작은 관심이 당신의 눈을, 삶을,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바꿔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눈 건강 3가지로 시작합니다. 빛을 바꾸고, 습관을 더하고, 나를 살핍니다. 전구를 확인하고, 조도를 측정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자연광을 가까이 하고, 눈을 자주 쉬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눈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위해 따뜻하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당신의 조명 이야기, 당신의 눈 이야기,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 한 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